삶은 여행이다. 그러니까 우리 여행하자. 이 얘기 좀 해보려고요. 맨날 이 강의 준비할 때 지금 여러분들하고는 나누려고 하지만 처음 시작이 나중에 우리 손주들에게 내가 뭘 줄까라고 생각하고 이 강의 준비하거든요. 삶이 어떻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고 출연을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맥락을 갖고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제 삶의 구성 요소 중에 뭐뭐가 필요하구나 이게 그 중에 하나 오늘 여행인데 이렇게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주마등처럼 스칩니다. 태어나서부터 지금의 삶을까지 그럼 지금의 삶이 오도록 가장 나에게 영향을 준 것, 힘을 준 것, 빛을 준 것, 뭘까? 두 개를 고르라고 하면 하나는 책이고 하나는 여행입니다.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이 명말청초, 명나라 말 또 청나라 초기 때 동기창이라는 사람이 우리들이 많이 쓰는 말 있죠. 동만권리 행만리로 이게 중국말 중국 순서라 그런데 이제 우리말로 바꾸면 우리 한문식으로 바꾸면 그냥 만권독서 만리여행. 이분도 인생의 핵심을 이렇게 봤고 그런 눈으로 이 세상에 빛을 드러냈던 사람들의 삶을 보면 다 여행했어요. 책이 있었어요. 공자도 여행했고요. 소크라테스도 여행했고요. 플라톤도 여행했고요. 다 여행을 했어요. 자, 그 중에 또 책이라고 그러면 너무 많으니까 그럼 한 권의 책과 여행 하나를 얘기해봐라 라고 하면 저는 책은 성경이고 여행은 유럽 현대 미술 여행이에요. 저한테는. 성경이 없었으면 ALP가 나오지 않았고요. 또 그렇게 정교하게 과학의 토대 위에 철학의 문을 지나서 종교의 세계를 열고 예술로 꽃을 피우는 이런 구성 요소를 성경을 만나지 않았으면 그렇게 구성을 못했을 거예요. 프로그램도 그렇고 제3도 그렇고 또 제가 유럽 현대미술 여행을 안 했으면 그냥 겉으로는 이 산림마을 이 구성 요소에 있는 것들이 지금과는 아주 딴판이었을 거예요. 그 여행에서 본 관광, 그 여행을 통해서 본 빛, 그것이 이 안에는 저한테는 녹아 있어요. 여러분들 그 여행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접한 게 언제십니까? 수학여행이지요. 수학여행. 네, 수학여행. 경주. 우리는 그래도 남이면 시골에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로 수학여행 갔습니다. 그래서 덕수궁 하티들 여행 갈 때 그 정관원에서 찍은 사진을 내가 딱 보여줍니다. 초등학교 내 모습을. 3박 4일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여행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은 우리나라로서는 일본의 교육이 들어오면서 일본식의 교육이 들어오면서 그것이 수학여행하고 소풍이거든요. 원조. 바람 쐰다는 거죠. 소풍. 그래서 소풍이 있었고 수학여행이 있었는데
이것이 학교에 들어와서 프로그램화 되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그 유럽, 미국과 유럽의 견문을 넓히는 여행을 하거든요. 이와쿠라 사절단이라고 하는 그 사절단 여행을 하는데 그 중에 학교를 영국 걸 갖고 들어와요. 그래서 영국 학생들, 어린이들이 입는 옷을 입었고 또 영국의 교통제도를 따라서 그 뭐죠? 우측 좌측 통행, 차가 좌측 통행. 근데 그 영국이 뭘 했냐면 그랜드 투어를 했어요. 이게 보편적인 여행의 시작이다라고 봐요. 그랜드 투어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17세기 때 영국이 잘 살게 돼요. 근데 변방에 뭐의 변방이냐면 문화의 변방이야. 독일하고. 그럼 문화의 중심은 어디냐 그 당시로서는 이태리예요. 프랑스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벌이는 운동이 상류층 자녀들이 벌이는 운동이 뭐냐면 그 자녀들을 여자들은 그 당시는 그랬으니까 남자들 귀족층 자녀들을 가정교사를 시켜서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여행을 시키고 마지막 종착지가 로마예요. 이런 스케줄이 있는 여행을 가정교사가 짜서 처음은 약 2년 내지 3년 동안 유럽을 여행해요. 그 여행을 하는데 어떡하냐? 실제로 프로그램에 비발디를 만나러 갑니다. 이 선을 다 가지고 그래 그 사람하고 얘기를 나누고 기록을 하게 하고 평가를 하게 하고 나서를 쓰고 그것이 뭐냐? 그랜드 투어였어요. 근데 18세기가 되니까 이제 영국이 아주 잘 살게 되거든요. 산업혁명이 먼저 일어난 동네라. 그래서 이제 귀족층 자녀뿐만이 아니라 신흥 부족 자녀들도 여행을 다니는 거야. 그래 그걸 보고 유럽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아 우리도 여행을 시키자.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도 벌리는 거예요. 왜? 문화는 우리가 프랑스하고 이탈리아보다 뒤졌다. 그것을 가지고 오자. 이 여행이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전에는 여행이 없었냐? 있었죠. 저는 여행의 기원을 이번에 이렇게 여행 강의를 준비하면서 아 에덴 동산에서부터 여행을 시작했구나. 왜? 떠났어요. 에덴을 떠났어. 뭐 한 거죠? 여행 간 거야. 여행 간 거야. 에덴에서만 안 살고 여행 간 거야. 자, 가인과 아벨. 아벨이 드리는 제사는 받고 가인이 제사는 드리는 받지 않았다. 가인은 농사 짓는 것을 바쳤고 아벨은 양 치는 걸로 바쳤다.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은 거부당하고 농사는 하나님이 싫어하고 농산물은 싫어하고 우유나 뭐 고기만 좋아해 하나님이 뭐 편식해요? 근데 그것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유목민의 입장에서 성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농경사회에 살았던 가나안 사람들은 버리시고 유목민이 자기들을 택했다고 하는 자기들의 해석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조금 더 해석해서 들어가면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냥 계속 거기서 농사를 쳐요. 새로운 땅을 가지 않아요. 새로운 세계를 가지 않아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 않아요. 근데 유목민은 옮겨야 돼요. 옮겨야 돼요. 떠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새로운 곳을. 목초지를 향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돼. 그런 면으로 볼 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아, 사고의 여행이든 바깥 땅의 여행이든 여행하는 사람이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아, 우주는 그렇게 되어 있구나. 새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 새로운 땅을 가는 사람, 여행하는 사람, 개척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이 차지하게 되어 있구나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살림의 집을 짓고 있을 때 저는 전혀 그런 눈이 아니었을 때 어떤 분이 수련회를 왔어요.
근데 수련회를 안 해요. 근데 마지막에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프로필을 보니까 뉴욕에서 공공 퍼블릭 아트를 전공한 작가예요. 그래서 자기는 작품을 구경했다는 거야. 우리 수련회 하는 것이 퍼포먼스인 거예요. 이건 뉴욕에 가서 공연해도 돼. 화장 막 하고 막 춤추고 막 울고 이런 게 그냥 퍼포먼스야. 작품이야, 이 사람은. 행위 미술이야. 행위 예술이야, 이 사람 눈에는. 뭐 각본 없이. 근데 이분이 작업을 하고 우리 수련회에 딱 붙더니 어느 날 저한테 여행을 가자는 거예요. 나오시마예요. 나오시마는 처음 듣는 소리죠. 거기 뭐 있는데요? 하니까 거기에 가면 뭐뭐가 있고 깜깜한 데 들어가는데 거기 가면은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한참 있다가 열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내가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잡지에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내가 앞으로 무슨 교회당을 명상호를 하나 친다 그러면 이런 공간을 마련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거기에 있다는 거야. 그게 이제 제임스 트루의 작품이에요. 집 하나를 쳐놓고 안도 다다오가 집을 쳐놓고 들어가면 깜깜해요. 못 움직여요. 근데 한참 있으면 이 어둠에 익숙해진 우리 동공이 열리는 시간까지가 되면 어렴풋한 빛이 비치는 거예요. 자, 그걸 부터 나오시마를 구경을 하는데 난생 처음 보는 현대 미술인 거예요, 저한테. 충격이 너무 컸어요. 얼마나 불편했냐면요. 이제 돌아오는 비행기 마지막 그 공항에 있는데 메모를 이렇게 몇 개 하는데 거기다가 마지막에 비행기 타기 전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제가. 졌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졌다. 이 말은 그동안은 일본 뭐 오사카도 가고 뭐 도쿄도 가고 뭐 우리 사는 거나 니들 사는 거나 비슷하네 그랬는데요. 일본의 문화 미술관 몇 개를 나오시마 전에 미술관 몇 개 다녔거든요. 그 시골에마다 있는 미술관을 가고 거기서 자전거 타는 애들이 쭉 들어가는 걸 봤더니까 미술관과 도서관이 있는 우리나라로 같으면 조그만한 시 그런 미술관이 너무 아름답고 거기서 공부하는 모습들이 자전거 타고 오는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 걸 몇 개를 본 거예요. 그리고 나오시마라고 하는 그 섬에 그 아름다운 미술관이 있고 이야 거기에 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 가을에 나는 게 모과를 이렇게 가을에 가서 따서 놨어요. 근데 일본말로 써 있어요. 제가 일본말 못 읽으니까 이거 뭐라고 써 있는 거야? 그랬더니 필요한 사람 가지고 가세요 라고 써 있다는 거야. 따놨어. 문 앞에다가 그 섬 마을에. 그리고 그 섬 마을이 얼마나 깨끗하고 그 문패 하나 또 그 이렇게 집에 기둥에 뭐 꽃 하나 꽂은 게 이건 범사 솜씨가 아닌 거예요. 그냥 시골 사람들 해놓은 게. 그래서 졌다 그랬어요. 졌다. 나 혼자 싸웠던 거지. 마음 안에서. 일본을 무시하고 멸시했는데 내 안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일어난 거야. 아, 일본이 이렇게 잘 사는구나. 그때 조금 죄송한데 우리가 잽이가 안 되는구나 이게. 잽이가 안 되는구나. 그래 그때 이후로 일본 놈들이라는 말을 안 쓰기로 일본인들, 일본 사람들. 자, 그러고 1년 있다가 내 생애를 바꿔놓는 1997년이 열립니다. 내년에는 유럽을 가자는 거예요. 그래 갑시다. 이제 내가 혹 반했으니까 이것의 원료인 이 나오시마 이거의 원료인 이것이 있게 한 유럽을 봅시다. 근데 97년이 좋다는 거예요. 왜 97년이 거기에 뭐 도큐멘트, 카젤, 비엔나가 함께 열리는 10년마다 오는 축제가 열리는 같은 해라는 거예요. 그게 좋습니다. 갑시다. 유럽 현대미술을
구경하는데 그냥 가는 곳마다 내가 놀라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구나. 여행 중에 어느 날, 처음으로 뭐 색채 미술들을 보면서 저거 나도 하겠다. 저거 나도 하겠다. 그랬더니 우리 빗소리님이 선생님은 안 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거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잖아요. 너 안 했잖아. 근데 이제 저대로 하면은 카피예요. 그러더라고. 근데 창조는 모방에서 시작하니까 여행하다가 뭐가 불끈 올라와서 점심 먹고 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 내년에 전시회 할 거야. 나 내년에 전시회 할 거야. 그래 와서 내가 미술 도구 이름을 알아야지. 화방에 사러 갔어요. 화방에. 그랬더니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독학하셔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독학하셔요? 그래 그냥 색을 칠했어요. 왜? 정말 색을 만났어요. 유럽을 갔는데 여행 딱 가는데 이게 유럽 처음 여행이에요. 그냥 동유럽 여행을 한번 했었고 이제 이런 여행은 처음이에요. 근데 영국에 갔는데 건물이 너무너무 이뻐요. 색깔이 칠해져 있는데 저게 뭐냐니까 공장이라는 거야. 공장.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공장에 색깔들이 칠하는데 97년도에 갔더니 색깔이 들어있더라고. 또 어디 가서 색깔이 칠 너무 이뻐요. 저게 뭐냐 그러니까 학교래. 한 번은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데 길 건너편에 너무 아름다워서 옛날에 조그마한 카메라 있잖아요. 요 디카 갖고 요렇게 찍으려고 다 찍고서 뭔가 봤더니 쓰레기통이야. 내가 쓰레기통에 반해가지고 길 건너가서 사진을 찍었다니까요. 산다는 게 뭔가. 그래서 내년에 전시회 할 거라고 해서 아침 햇살 색을 만나다. 막 색만 칠했죠. 빨간색만 칠하다가 노란색도 칠해볼까? 파란색도 칠해볼까? 그게 제1회 컨템퍼러리 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개를 꼽으라면 하나는 독서, 하나는 여행. 책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그 독서한 것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성경. 여행 참 많이 다녔는데 그 중에 하나를 뭐 남미에 아프리카에 우리나라 곳곳에 꼽으라면 그것은 저한테는 유럽 현대미술 여행. 그래서 저 100년 가족 설계에 읽어야 할 책 목록이 있고 우리 후손들이 다녀야 할 여행 목록이 있거든요. 자, 그 중에 몇 군데 선정해 놓은 것 중에 유럽 현대미술. 자, 우리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 성경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여행을 했는지. 자, 아담도 여행했고 에덴을 떠나서 자, 여행하는 아벨의 삶을 선택하고 여행하지 않는 가인의 삶을 거부하셨던 하나님. 자, 이제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여행하는지 봅시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무슨 혈통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삶의 원형이라는 뜻이에요. 삶은 뭐 하는 거다? 여행이다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면 여행이 됐든 외면 여행이 됐든 떠나라. 네가 살고 있는 땅과 고향과 내가 난 곳과 출신지와 너의 집을 아버지를 그러니까 여태까지 살던 문화, 전통 이런 것을 떠날 때 떠나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자, 왜? 떠났기 때문에. 자, 어떻게 떠나는지 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삶을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 있다. 왜? 그게 삶의 원형이다. 그러나 너희가 사는 그런 삶의 형태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사람은 원형의 삶을, 원래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삶을 저주하기 때문에 못마땅히 여기기 때문에 나도 너를 못마땅히 여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그렇게 사는 아브라함 스타일, 아비, 본토, 고향, 친척을 떠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같이 있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떠났다. 뭐 했다는 거죠? 여행했다는 거예요. 여행했다는 거예요.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에 나이는 75이었다. 나한테 충격이에요. 지금 나는 75 안 됐는데 나도 떠나야 되는 것 같아. 우리 야생화님은 유튜버 여행을 지금 떠났습니다. 우리 여여님은 응도를 낳고 또 다른 여행을 떠났습니다. 예, 우리 광우님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지금 여행을 떠난다는 얘기는 두렵다는 거거든요. 안 가본 데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때 여행은 생사를 거는 겁니다. 지금은 여권이 있지만 이랬던 여권이 있었던 시대도 아니고요. 또 보편적인 여행의 핵심은 물을 먹을 수 있어서요. 이 미네랄 워터가 나와서 어디 가서든지 여행이 가능한 거예요. 그 전에는 정말 여행 어려웠어요. 오늘 아침에도 또 저희 사돈 양반의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예, 또 여행을 떠났다고, 또 다른 여행을 떠났다고 소식이 왔어요. 자, 우리 이렇게 여행입니다. 삶은 여행이고요. 자, 어떤 여행을 하느냐가 어떤 삶이죠. 우리 한바구스님도 유럽 2007년에 같이 갔다 왔나? 아, 연도가 기억이 안 나요. 아, 2007년 전이네. 우리가 2007년은 다시 갔다 왔으니까. 그 현대미술 첫 번째 여행이 2007년이었어요. 아, 97년이 아니고 맞아요. 2007년에. 네네. 우리 한바구스님도 유럽 여행 갔다 와서 그림이 달라졌지요? 안 달라졌어요? 달라진 것 같아요. 다녀와서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작업을 못했어요. 예, 뭐가 크게 들어오면 그래요. 자, 또 길을 떠납니다. 또 봅시다. 본문.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자,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는데 아브라함은 이사하는 걸, 여행하는 걸 봤습니다. 누가? 아버지가.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 아브라함은 봤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와서 살다가 아버지하고 같이 살다가 재산을 모아서 또 떠납니다.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자, 또 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자, 또 길을 떠납니다. 또 여행합니다. 삶은 여행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어디 또 가죠? 세겜 땅에 갑니다.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고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거기에. 또 여행 또 떠납니다.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 바쳤다. 자, 세겜 땅에서 다시 베델로 가고 베델에서 네겝으로 가고 네겝에서 이집트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여행했어요. 근데 그러고 보면 이 생애에 비춰보면 우리 돌풍님도 참 여행 많이 했죠. 네, 김천에서 많이 했습니다. 대전으로 와서 대전에서 신학교 가고 산림 캠퍼스에서 근무하고 또 여행 떠나서 카센터 하시고 카센터 여행 하시다가 김천으로 가서 정비공장, 예, 전기공장, 폐차장, 예, 또 대학교 교수. 교수. 오늘 이 말씀이 저희 96년도 아침 햇살님 저희 추례할 때 했던 본문 말씀입니다. 아, 그래요? 했거든요. 아, 25년 전에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이 삶은 여행이라는 게 일본이 어떻게 강국이 됐을까 저는 굉장히 많이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그렇게 두 번이나 엄청나게 당할까? 36년간 강점을 당하고 성도 빼앗기고 귀한 딸들 정신대로 끌려가고 아들들 징용 징병에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731부대 생체용으로 쓰이고 일본 사람들은 책을 읽었고 여행했습니다. 자, 그 중에 가장 일본 사람들을 일본을 세계 최대 강국으로 바꾸는 여행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와쿠라 사절단이라고 부릅니다. 이와쿠라라는 사람이 이끌고 가는 여행단이에요. 1872년 12월 23일 날 요코하마 항을 출발합니다. 그 배 이름이 아메리카호예요. 거기에는 일본의 예산의 뭐 절반이라나 어느나 그냥 상당한 부분을 갖고 이와쿠라 사절단이 미국을 향해서 태평양을 건너갑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합니다. 횡단을 해서 워싱턴 DC에 도착을 합니다. 8개월 동안 미국을 관광 견문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그 안에는 초등학생들도 태워 있습니다. 다 본 것을 갖고 와서 밤마다 규합을 합니다. 애들 눈으로 본 건 애들 눈으로, 관료 눈으로 본 건 관료 눈으로, 지식인의 눈으로 본 건 지식인의 눈으로 편집을 합니다. 그 배는 다시 대서양을 건넙니다. 영국 가서 4개월을 견문합니다. 프랑스로 건너갑니다. 프랑스에 가서 2개월,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를 가서 3개월, 러시아,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오스트리아가 그때 비엔나 세계 박람회를 하거든요. 거기도 참석합니다. 스위스 해서 12개월. 돌아오는 길에 식민지를 또 봅니다. 유럽 사람들이 이미 식민지를 개척하나요? 개척한 실론섬, 싱가폴, 상하이, 홍콩, 사이공. 일본 사람들이 식민지를 개척한 그 나라도 보고 옵니다. 그 배 안에는 이와쿠라가 단장이고 부단장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부단장이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천재들입니다.
그래 거기서 본 것들을 편집하는 거예요. 메이지 유신을 편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학제는 영국식으로 갖고 들어오고 도로도 영국식으로 갖고 들어오고 상하 양원제 법은 독일식으로 갖고 들어오고 기술들은 독일식으로 갖고 들어오고 왜? 독일이 늦게 됐기 때문에 비스마르크가 다른 나라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정교화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보통 기대하면 가장 정교하다 하는 나라가 우리 보통 들어오는 게 어디입니까? 독일. 일본, 독일. 그리고 또 어때요? 그 다음에는 일제잖아요. 가장 정교하다라고 하는 게 하나 있는 게 그래서 그렇게 들어와요. 그게. 미술 도구도 독일 거랑 일본 게 제일 좋아요. 그렇습니까? 네, 굉장히 어. 좋아요. 그게 비스마르크가 독일을 다시 통일시키고서 변방에 있었는데 다른 나라를 따라잡을 수 있는 길은 정확해야 된다. 정교해야 된다. 세밀해야 된다. 그걸 일본이 갖고 들은 거예요. 이 여행 중에. 그때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나라 초대 총독이 돼서 딱 들어올 때 이 수염 기르고 지팡이 짚고 가방 하나 들고 들어오는 사진이 있죠? 그 가방이 루이비통이야. 루이비통 가방이야 그 당시. 왜? 이때 여행하면서 봤어요 다. 그래 그걸 보고 미국을 보고 만들어내는 게 거기 젊은이들을 유학을 시켜서 돌아오게 해서 만드는 회사가 소니, 신일본 제철, 미쓰비시 뭐 이런 등등이 거기서 나오는 거야. 보고서 여행한 결과예요 그게. 그리고 우리나라 먹어 들어오는 거예요. 왜? 식민 통치하는 것까지 다 보고 왔어. 그렇게 이와쿠라 사절단이 갔다 온 지 23년 만에 청일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우리 조선을 놓고 전쟁할 때 이겨요. 청나라를 이길 때만 해도 그렇게 안 놀랬어요. 세계에서. 근데 10년 후 1904년에 누구를 이기죠? 러시아를 이기는 거예요.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도고 제독이 동해안에서 격파를 시키는 거예요. 자, 뭐가 그렇게 만들어 놨을까? 여행이에요. 신기술, 신문명, 신사고 먼저 받아들였어요. 여기 기업하시는 분들 계신데 우리 허웨크님도 그렇고 광호님도 그렇고 우리 돌풍님도 그렇고 그 박람회 때 가시잖아요. 그 왜 가요? 거기 뭐가 있잖아요. 새로운 기술이. 저만 해도 저 오디오 여행 참 많이 했거든요. 골동품 여행 많이 했거든요. 한옥 여행 많이 했거든요. 저건 발품을 팔지 않는 한은 눈이 열릴 수가 없어요. 수많이 봤어요. 오디오 기계 수없이 봤고 어떤 추세로 가는구나. 또 안경이 제가 취미가 많아서 안경 전시 그 1년에 한 번씩 그 안경 뭐라 그래 박람회 같은 게 열리거든요. 대구에서. 그럼 세계적인 안경이 와요. 그러면 안경 디자인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어느 부분이든지 여행을 하지 않으면 신문명, 신기술, 신사고 쳐줄 수밖에 없죠.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그래서 가장 큰 욕이 뭐예요? 그 사람 보고 들은 게 없어서 그래. 걔 본 거 없어. 들은 게 없어서 그래야. 견문 없는 놈. 이게 가장 큰 욕 중에 하나예요. 사도 바울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여행했잖아요. 고향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 왔고 여행했고 예루살렘에서
공부하다가 예수님 뭐 그거 반대 데모하다가 뭐 눈 멀어 가지고 그래서 회의가 와가지고 고향 다소에 가 있는데 바나바가 다시 불러갖고 와서 회심을 한 것을 증명을 시키고 이제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 믿는 기독교의 세계에 바울이 등장하잖아요. 그때부터 바울은 여행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들었잖아요. 1차 전도 여행, 뭐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그래서 바나바하고 안디옥 가지요, 이고니안 가지요, 루스드라 가지요. 2차 전도에 우리가 많이 아는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 아테네, 이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에베소. 3차 전도여행 에베소에서 다시 출발해서 고린도로, 빌레도로, 예루살렘에서 다시 체포가 돼서 어디까지? 범죄인을 해서 로마까지 여행 와서 일상을 마치게 되는 거죠. 여행했어요. 이 부분을 토인비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20세기의 유럽이 어떻게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느냐? 인구도 많지 않고 지역도 넓지 않은데 어떻게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느냐? 토인비의 해석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유럽으로 여행을 와서 아시아 쪽으로 안 가고 유럽 쪽으로 여행을 와서 20세기의 문명을 이때 이미 싣고 왔다. 이 성경을 싣고 왔다. 이렇게 토인비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삶은 여행입니다. 요새 학자들이 또 조사했어요. 인간은 가장 언제 행복할까? 가장 이 행복을 많이 느끼 보통 사람들, 그냥 일반 평민들, 보통 사람들이 가장 언제 행복을 느낄까? 우리 언제일 것 같아요? 여행 전이요. 여행 가기 전. 아, 여행 가기 전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진짜 여행을 즐기는 사람이야. 짐 쌀 때 제일 행복하지. 네, 짐 쌀 때가.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달 전부터 짐을 싼디야. 네. 한꺼번에 안 싸고 이렇게 펴놓고 하나씩 놓는데 즐기느라고. 그래서 야, 그 사람 진짜 여행을 즐기는 사람이다. 본편님하고 나하고는요 전날 싸요. 전날. 아, 예. 자, 또 짐 쌀 때 또 언제 행복할 것 같아요? 그 통계학자는, 그 심리학자는 그때로 안 내놨어요. 짐 쌀 때라고 안 내놨어요. 이 통계는 어떻게 됐냐면 물어봤어요. 무작위로 물어봤어요. 수십만 명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행복의 정도가 1에서 10이라면 어디야? 그러면 5라고 할 거 아니에요. 5라고 뭐 할 때야? 축구할 때야. 그러면 운동할 때다가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지금 1에서 10이라면 행복의 정도가 몇이야? 10이야. 아, 뭐 해? 하고 10자리가 가장 많이 붙어 있는 자리. 그게 어디였겠어요? 몰입. 몰입? 몰입. 새로운 것을 그러니까 뭐 할 때? 여행. 여행은 아니요, 하고 싶은 일 할 때요. 새로운 것을 따라 거기는 그런 저기 하고 싶을 때 할 때라는 종목은 없어요. 아, 그렇구나.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축구든 뭐 일이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뭐 무슨 일이든, 그러니까 뭐 할 때? 여러 가- 그러니까 일, 여행할 때 중에서도 여행할 때 중에서도 여행할 때예요. 세울 때? 가장 스티커가 많이 그 그림을 보면은 책에서 그림을 보면 거기가 가장 많아. 빨간 딱지가. 밥 먹을 때요. 여행에서 밥 먹을 때. 누구하고? 같이 간 사람들하고. 아니야, 같이 간 사람들하고 하면 안 돼. 더 구체적이야, 거기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할 때. 그렇지. 여하튼 좋아요. 그 통계는 이렇게 나와요. 여행 가서
여행 가서요. 그러니까 여기가 높아요. 여행 가서가. 그 중에서도 밥 먹을 때야. 그것도 누구하고? 가족들하고. 그냥 여행할 때라고만 안 해놓고, 여행할 때가 이만하면, 그 중에서 밥 먹을 때, 구경할 때, 발라만 디끼는데, 밥 먹을 때, 그 중에서도 누구하고? 가족하고가 가장 많아. 근데 한번 돌이켜보세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젊어서는 더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면, 그때가 참 행복했다가 많이 올라옵니다. 지나고 보면. 엊그저께 인터넷 기사에 나왔어요. 유럽의 요양원에 있는 분들한테 75세부터 104세까지 젊은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한마디씩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걸 기록을 한 거예요. 써서. 그래서 그걸 공개를 했어요. 야, 하고 싶은 거 사는 게 인생이야. 돈에 끼지 마. 돈 다 써. 그러고 친절해라. 건강하게 살아라. 뭐 이게 쭉 나와요. 근데 그 중에 마지막 말이 굉장히 뭉클했어요. 저한테. 어떤 사람은 크리스마스를 즐겨라도 있어요. 거기에. 근데 이렇게 물었어요. 그분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어요? 라고 물으니까 많은 분들이 자기 부모님이 자기한테 해준 말이래. 이게 놀랍지 않아요? 자기 부모님들이 해준 말을 거의가 자기도 그렇게 하고 있더래. 아, 인생이 이렇구나. 그렇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라. 건강해라. 돈 벌다가 마음 상하지 말아라. 원한 사지 말아라. 남 마음 아프게 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고 사줘라. 사기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부모님들이 늘 해주던 말을 결국은 어른이 됐을 때 저희 어머님이 이제 치매라서 많이 친데 전혀 이제 말을 못 하시는데 마지막 말은 뭐냐? 집안에 별일 없어? 예. 그러면 됐어. 이게 마지막이었어요. 자, 그 전에는 건강하냐 안 아프냐 이렇게 물었는데 마지막은 별일 없냐야. 그냥 별일 없냐. 그 전에는 버버만 하셨어요. 우리 집사람이 깜짝 놀랄 버버만 하셨어요. 성인군자 같은 말만 해요. 그러다가 아픈 데 없냐, 집안에 별일 없냐, 그러면 됐어. 더 줄어서 집안에 별일 없냐, 됐어. 자, 삶은 여행입니다. 그것이 내면이 됐던 바깥이 됐던. 자, 내면 여행, 바깥 여행을 통해서 완성이 되고, 바깥 여행, 내면 여행을 통해서 완성이 되고, 우리는 내면 여행과 바깥 여행 따로따로가 아닌 삶은 예술이니까 삶은 여행이다. 여행합시다. 화가 날 일입니까? 이야기로 가장 힘들고 억울하고 화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내면 여행을 시작해서 내가 공이고 무고 또 이 땅에 이렇게 나타나려고 왔구나. 이미 나타나게 했던 것들을 보면서 내 내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깊은지 또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뭘 표현하고 싶은지를 알아내는 것. 자, 그것은 책과 여행. 그 중에서 제가 여행 하나, 책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오늘의 저를 있게 한 성경책 한 권, 오늘의 탈린 캠퍼스를 있게 하고 저희 내면 생활을 풍부하게 해줬던 유럽 현대미술 여행, 이렇게 추천하고 싶고 또 후손들에게도 다른 건 못해도 다른 책은 못 읽어도 성경은 평생 끼고 살았으면 좋겠고 다른 여행을 못해도 적금을 들어서라도 유럽 현대미술 여행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감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